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3년 가까이 만나고 있던 어느 날 남친이 제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결혼? 하긴 우리가 만난 지 3년 가까이 다 돼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되도록이면 결혼 빨리 해서 자리 잡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물론 자기만 괜찮다면 말이야. 남친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친 본가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귄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었고 저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항상 어울려 다니던 친구 셋이 다들 결혼을 했었기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집은 서울이었고 남친의 본가는 지방에 있는 시골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요. 얼마 뒤 남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고 부모님은 남친이 번듯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친 본가로 내려갔는데요. 남친 본가가 있는 곳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골 마을은 아니었고 집도 예쁜 2층 집이었는데 간혹 TV에서 보던 그런 집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집이었어요. 집을 보며 제가 많이 놀란 채 말했어요. 집이 엄청 예쁘다. 나 이런 집 처음 봤어. 사실 집이 좀 오래됐다고. 부모님이 새로 지은 거야. 우리 누나 결혼하기 전에 막 서둘러서 짓더라고. 혹시나 매형이 와서 불편하기라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얼른 들어가자. 안에는 더 예쁘거든. 제가 남친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남친 부모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반가워요. 오느라 힘들었죠? 얼른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라며 제가 인사를 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이쁘네. 아, 네, 감사합니다. 배고프죠? 배고플까봐 내가 미리 음식을 좀 만들어 놨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는 남친 가족들이 급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남친 누나 부부도 와서 거들고 있었고요. 그렇게 잠시 후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음식이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내가 들어보니 각 지역마다 음식 특색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놓으세요. 그리고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먹고 더 먹어요. 라며 남친 어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 밥 먹다 체하겠어. 뭘 그렇게 바라봐. 그리고 밥 많이 먹어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옛날도 아니고 요즘 누가 밥 굶고 다니겠어. 그니까 부담 주지 마. 남친 누나가 남친 어머니에게 쌀쌀맞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았어. 난 그냥 너무 예뻐서 딸 같아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면 우리 딸이랑 엄마처럼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 엄마, 내가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알겠어?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난 며느리를 딸같이 그렇게 대할 생각이다. 그니까 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어. 내가 주변에 보니까 딸 같은 며느리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며느리한테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그니까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질 않길 바랄 뿐이야. 남친 누나는 성격이 털털해 보였는데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성격인 듯 해 보였어요. 하지만 남친 누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친 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한 100번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말에 약간은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남친 누나 말대로 딸 같은 며느리란 말은 그다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첫 인사는 나름 잘 끝났고 남친과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기에 퇴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친구들이 다들 결혼을 했었기에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만나자마자 친구 수빈이가 제게 물었어요. 가족들 분위기는 어땠어? 그냥 나쁘진 않았어. 근데 남친 누님 말이야. 성격이 엄청 괄괄하던데 그냥 할 말을 앞에서 다 하는 그런 성격이더라고. 진짜? 그럼 좀 곤란한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올케한테도 막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본인이 상처 주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어땠어? 예비 시어머니도 나쁘진 않았어. 근데 말이야,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 딸 같은 며느리란 말을 계속 하시는 거 있지. 근데 니들이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 그거 다 두 얼굴이라고. 제가 걱정스레 친구들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봤고 친구 은주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거 완전 다 뻥이야. 난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시모를 본 적이 없다. 어때야 되고 딸 같은 며느리래?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그 말을 달고 살잖아. 근데 당신 딸한테는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면서 딸 같은 며느리인 나한테는 이것저것 그냥 다 부려먹잖아. 그리고는 맨날 네가 딸 같아서 그렇잖니 이런다니까. 아, 다시 생각하니 또 열받네. 야, 딸 같은 며느리란 소리는 그냥 괴나 줘버리라 그래. 은주의 말에 수빈이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맞아, 나도 은주 말에 동의해. 세상에는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 야, 너 벌써부터 조짐이 좀 안 좋다.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다들 좋아 보이긴 하던데. 거기다 음식도 엄청 맛있는 거 있지.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은주가 다시 흥분한 채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막 갈구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나긋나긋 하다가 어느 순간 뺑덕어머니 되는 거라니까. 난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의 갈굼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한동안 남편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물론 지금은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있지만 말이야. 진짜? 니들이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무섭잖아. 근데 난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제가 걱정스레 친구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던 지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니들 너무 겁주지 마.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우리 시어머님도 좋은 분이시잖아. 니네 시어머니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렇고 말고 이 시자만 붙으면 사람들이 막 돌변하거든. 은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희의 말을 묵살해버렸어요.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간 제가 엄마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승훈 씨네 어머니 말이야.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처럼 잘 지내자고 하시는데 그게 좋은 말은 아닌 거지. 뭐? 딸 같은 며느리?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딸이면 딸이고 며느리면 며느리인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진짜 그랬단 말이야? 이거 분위기가 영 쎄한 게 이상하네. 엄마조차도 심각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지라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그렇게 대해줄 생각입니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딸이면 딸이고 며느리면 그냥 며느리 아닐까요? 아니죠. 그건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를 꼭 딸같이 그리 대해줄 생각입니다. 남친 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분위기가 좀 가라앉게 되었고 남친이 남친 어머니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엄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찌어찌 상견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노발대발한 채 제게 물었어요.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내가 보니 시어머니 자리가 아주 보통이 아니야. 결혼 전부터 저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 거기다 원래가 시골 사는 양반들이 고집도 더 세고 말도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 너 그냥 이쯤에서 결혼 접는 건 어떻겠냐? 뭐? 결혼을 접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그런 이유로 결혼을 접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거사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어. 네 시어머니 자리가 말끝마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는 거 자체가 난 마음에 안 들어. 그건 그냥 딸처럼 편하게 막 부려먹겠다 그런 의미다 그 말이야. 그렇게 나쁜 분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쁜 사람이 나 나쁜 사람이요 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니냐? 그냥 한눈에 봐도 딱 보이는구만.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서야 원.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여보,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구려. 좀 더 지켜보자고. 내가 보기엔 예비사돈 두 분 다 점잖아 보이던데. 당신도 그래. 지금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딸 혼사 문제인데 내가 지금 예민하지 않게 생겼어. 난 우리 딸이 결혼해서 가정부 취급받고 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에 이미 분노하고 있는 듯 해보였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한동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어있던 제게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고모까지 와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놨는데요. 옳게 진짜 결혼시킬 거야. 딸 같은 며느리라고 했다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은 집안이네. 우리 딸 시댁은 아예 서로 연락조차도 안 하고 산다잖아. 그게 편한 거지. 대체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보니 앞으로 옳게도 고생 좀 하겠네. 윤채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였구나. 알고 보니 공부만 잘했던 거였어. 우리 딸이 윤채보다 공부 못해서 그렇게 뭐라고 했었는데 역시 세상은 공부가 다가 아니었어. 저런 집구석으로 굳이 시집간다고 하는 것 봐봐. 앞으로 옳게 앞날이 깜깜하네.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 고모가 한껏 비웃고 있었는데요. 고모에게는 자식이 3명이나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셋 다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었던 고모에게는 더욱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모는 제가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을 테니까요. 암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도 시어머님이 제게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 있었어요. 물론 옆에 있던 고모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의기양양해 있었고요. 그렇게 며칠 뒤 신혼여행을 갔다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놈의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에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실 밥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음식을 보자마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우선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우리 딸 왔니? 피곤하지? 얼른 앉아라. 내가 오늘 랍스터인가 뭔가도 준비했는데 맛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 랍스터가 말이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더구나. 엄마, 딸 같은 며느리라며 우리한테는 랍스터는커녕 대게 한 번을 안 해줘놓고 왜 차별하는 거야? 이거 기분이 좀 나쁘려고 하네. 그때는 엄마가 랍스터가 뭔지를 잘 몰랐을 때고,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사줘서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얼른 앉아. 시어머님이 랍스터를 일일이 손질해서는 시누이와 제 접시에 담아줬어요. 어머님도 좀 드세요. 아니야, 난 우리 딸들이 먹는 것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지 뭐니. 얼른 먹어. 네 시누이 먹는 거 봐봐라. 저러다 네 시누이가 다 먹어치우겠다. 엄마,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시누이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시어머님을 바라봤지만 시어머님의 얼굴은 그저 싱글벙글이었어요. 식사를 끝낸 뒤 뒷정리를 하기 위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님이 손가락으로 시누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좀 봐라. 우리 집 첫째 딸은 밥 먹고 항상 저러고 있거든. 너도 이제부터 우리 집 딸이니까 네 시누이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된다. 이 설거지는 말이야. 힘센 우리 아들이 엄청 잘하거든.
그래도 제가 설거지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잖니. 네 시누이도 저러고 있다고.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는데요. 맞아.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자기는 가서 쉬어. 우리 집은 원래가 힘든 건 남자가 다 하고 있거든. 옳게. 이리 와서 좀 쉬어. 내 동생이 설거지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 시누이가 저를 불렀고 제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시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암튼 그날 시댁에서 지내봤는데 걱정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친구 은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댁에선 어땠어? 니네 시어머니 완전 달라졌지? 아니, 난 내려가서 내내 잘 쉬다만 왔는걸? 아무래도 우리 시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 내내 맛있는 음식만 주시고 그러던데? 야, 그거 속임수야, 속임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변한다니까. 이제 보니 니네 시어머니 완전 고단수다 얘. 그렇게 안심시켜놓고 제대로 뒷정도 칠 건가 보네.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던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물론 우리 엄마도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시어머님을 바라봤고요. 이번에 내려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시누이랑 내내 먹고 놀다만 왔어.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맞던데 나한테 하나도 안 시켜. 아마도 처음이라 그런가 보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 또한 절대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제 눈에는 시어머님이 좋으신 분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 앞에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봤더니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집 안으로 들여놓은 뒤 확인을 해봤더니 김장김치랑 반찬이 들어있었어요. 배가 많이 고프던 차에 김치 한 조각을 뜯어서 입에 넣어봤는데요. 김치 맛이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 그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김장하신 거예요? 저 부르지 그러셨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 김장한다고 다들 시댁에 가던데요. 아니다. 딸은 원래가 엄마가 하는 거 받아먹는 거다. 네 시누이도 그러고 있잖니. 혹시 몰라서 내가 조금만 보내봤는데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말해. 더 보내줄 테니까. 그럼 어머님 혼자 김장하신 거예요? 힘드셨을 텐데. 아니, 네 시아버지랑 둘이서 했지. 자식들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해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는데요. 그냥 자식들을 생각하는 시부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왔거든요. 어머님, 김치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지금껏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에요. 정말이니? 맛이 괜찮았어? 그럼요. 진짜 맛있어요.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할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맛있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부모는 그저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거든. 시어머님이 오히려 제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그동안 잠시나마 시어머님을 의심했던 것이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여느 시어머니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는데요. 제 생일날 꽤 많은 용돈을 보내주시면서 오늘 생일인데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생일상이라도 차려주고 싶은데 요즘은 생일상 차려준다고 오라가라 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돈으로 보냈다. 일하랴 집안일 하랴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이가 많이 도와줘서 저는 하는 것도 없는걸요? 그거야 맞벌이 하는데 당연한 거지. 혹시 농땡이 피우거나 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라. 아주 혼을 내줄 참이니까. 시어머니는 그저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것에 배려를 하며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이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원래 여자들은 비상금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든든한 거야. 비상금이요? 그래, 네 시누이 거랑 네 거랑 2개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돈 모았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써라. 어머님, 저는 안 주셔도 되는데. 너 내 말 잊었니?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아, 딸 같은 며느리요? 그래, 넌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더냐. 그러니 네 시누이랑 똑같이 해야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니.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니. 그래도 저는 진짜 괜찮은데. 제가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이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시누이가 결혼하고 사는 거 보니 그렇게 딱하지 뭐겠냐. 거기다 시집살이까지 당하면서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 보고 있는데 내 가슴도 미어지더구나. 그렇게 당당하던 애가 시어머니 눈치를 어찌나 보던지 말이다. 그거 보면서 나는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거야. 딸 같은 며느리다, 그 말이다. 근데 실천해보니 그게 별로 어렵지도 않더구나. 우리 딸한테 하듯이 그냥 똑같이 하면 되더구나. 그냥 내 딸이다 생각하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다, 그 말이야. 어머님, 사실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괜찮아. 그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난 앞으로도 네 시누이랑 너랑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참이야. 네 시누이도 꼭 그러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지 모르고 말이야. 우리가 큰 부자나 아니어도 자식들은 참 잘 키운 것 같아서 뿌듯하구나. 어머님, 저도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님으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지금 여기 심장이 마구마구 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래서 딸이 좋은 거다. 아들은 키워봤자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 네 말 들으니 나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그 비상금 통장은 네 남편 모르게 따로 잘 가지고 있다가 너 필요한 거 사서 써. 알겠니?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저는 사람들에게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곤 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모두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특히나 제 친구들은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는데요. 제가 시어머님에게 비상금 통장을 받았다고 하자 친구 은주가 마시던 물을 뿜기도 했답니다. 뭐야? 그게 진짜야? 와, 그럼 그 전설이 진짜 존재했던 거구나? 전설이라니 무슨 전설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게 전생에 덕을 쌓고 또 쌓고 그렇게 살다 보면 간혹가다 니네 시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덕을 쌓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 진짜 어마어마한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고 했거든. 그럼 네가 그 말로만 듣던 전설 속의 주인공이었다는 거네? 뭐? 그런 전설이 있었어? 난 처음 듣는데? 암튼 그런 전설이 있긴 해. 넌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난 네가 진짜 부럽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했더니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 너 니네 시어머님한테 진짜 잘해라. 그런 분 세상에 많지 않거든. 라며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내가 이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꿰매버리던지 해야지. 그렇게 착하지 착한 안사돈한테 대체 뭐라고 나불댔는지 모르겠구나. 라며 엄마가 손바닥으로 입술을 툭툭 치다가는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엄마, 근데 갑자기 뭘 적고 있는 거야? 안사돈이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놓고 공부하는 중이야. 공부? 그걸 뭘 또 공부까지 해? 아니지, 아니야. 너한테 안사돈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아주 감탄을 하고 있잖니. 나도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안사돈처럼 현명하고 바른 시어머니가 될 참이거든.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쩜 그렇게 고상하고 현명하신지 나도 반했잖니. 그지? 우리 시어머님이 엄청 현명하시고 멋지긴 하셔.
내가 네 고모 말만 듣고 안 싸던 의심한 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니까. 대체 고모가 뭐라고 했는데? 네 고모가 말이야, 그 뭐냐 시골 사람들 완전 고지식하고 말도 안 통한다고 막 그러면서 안 싸더니 땅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계속 그랬다니까. 암튼 고모는 알아줘야 해. 그래서 허구한 날 욕먹으면서도 그 버를 못 고치네. 그러게 말이다. 내 옆에서 어찌나 그런 말을 해대던지 나도 거기에 깜빡 넘어갔지 뭐냐. 지금은 배가 아파서 아주 난리도 아니야. 거기다 며칠 전에는 네가 뻥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아주 난리까지 피어대더라니까. 사람이 마음을 곧게 써야 일이 잘 풀리는데 고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되지. 암튼 엄마는 앞으로 고모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당연하지. 난 앞으로 안사돈을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어머니가 되도록 단단히 수련을 할 참이야. 안사돈이 하는 걸 보니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 내공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니까. 하긴 우리 시어머님 내공이 어마어마하긴 하지. 근데 엄마가 우리 시어머님 내공 따라가려면 수련을 참 많이 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제가 장난스레 엄마를 놀렸지만 엄마는 그저 심각하게 노트에 적힌 것들을 확인할 뿐이었어요. 그 뒤 고모가 엄마에게 우리 시어머님이 변하지 않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옳게 윤지 시어머니 돌변했지? 이제 그 민낯을 드러낼 때가 됐는데 말이야. 변하긴요. 오히려 하루하루 더 잘해주고 있다니까요. 제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야.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엄마가 고모에게 목소리까지 높인 채 말을 했지만 고모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며느리를 딸같이 여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우리 시어머님이 잘해주시는 만큼 더욱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